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테더는 달러의 엄청난 강세 요인으로 작동할 거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재무부 C코인을 사줄 새로운 세대의 호구들, 즉 새로운 달러 매수자들을 찾아냈거든요. And then we project the impact on the US budget.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미국 정부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런데도 그 효과는 고작 국가부채를 10년 동안 약 3.5조 달러, 즉 전체의 4.5% 줄이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어느 나라의 통화가 붕괴하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테더를 쓰기 시작할 때 그건 곧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사줄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건 새로운 수요가 아니라 기존 수요의 이동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에 암호화폐에 대한 친화적인 정책들과 법안들이 통과되고 관련 트레저리 기업이나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개선된 걸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도 결국 비트코인이 아닌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야, 비트코인이 짱인 거 같지? 미국 정부의 선택은 스테이블 코인이라니까. 비트코인은 그냥 들러리야. 전 세계가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으로 재편성되고 있는 거 모르겠냐? 비트코인은 그냥 디지털 금이고 결제 수단은 스테이블 코인이 미래라니까. 테더가 미국 국채 계속 사주면서 미국은 새로운 국채 수요를 뚫었는데 비트코인이 대안으로 성장하겠냐? 아이고, 어느 세월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이 말도 맞는 거 같은데. 반박을 못 하겠네. 이렇게 되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비트코이너들에게 가장 유명한 책인 비트코인 스탠다드, 국내 출판명 달러는 왜 비트코인을 싫어하는가, 그리고 피아 스탠다드의 저자이자 오스트리아 학파 경제학에 기반한 비트코인 경제학자인 사이페딘 아모스의 강연 내용입니다. 지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사이페딘 아모스는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의 발전이 결국 미국의 부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트코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말했는데요. 그는 왜 테더가 달러의 아군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트로이 목마라고 했는지 지금 바로 그의 연설을 함께 들어보시죠. Let's go! Thank you everybody for coming out, and thank you to the organizers for having me. It's a pleasure and an honor to be here.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정말 기쁘고 영광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비트코인과 달러, 그 중에서도 특히 테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테더는 달러의 엄청난 강세 요인으로 작동할 거다.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들은 전 세계 곳곳에서 미국의 재무부 C코인을 사줄 새로운 세대의 호구들, 즉 새로운 달러 매수자들을 찾아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언뜻 보기엔 테더가 달러의 강세 요인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오늘 정말로 그게 얼마나 강세인지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보죠.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번 세워봅시다. 테더가 앞으로 10년 동안 100배 성장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건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 매년 약 60% 성장하는 셈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2035년쯤 테더의 시가총액은 약 20조 달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테더가 계속해서 그 자산의 약 80%를 미 재무부 채권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는 단기채 위주로만 매입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만기 전 구간, 즉 일드 커브 전체에 걸쳐서 다양한 만기의 채권들을 사들인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 미국의 재정과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추정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까지 발표된 여러 연구들을 참고했습니다. 즉 양적 완화가 진행됐을 때 국가부채의 10%를 매입하면 수익률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이런 관계들을 분석한 논문들이죠. 일반적으로 연구들을 보면 국가부채의 10%를 매입할 때마다 채권 금리는 약 0.25에서 0.5% 정도 하락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계산에서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쓰겠습니다. 즉 10%를 사면 금리가 1% 내려간다고 가정하죠. 이건 거의 최대한의 긍정적인 가정입니다. So if we assume this is the case and then we project the impact on the US budget, 그럼 이제 이걸 바탕으로 미국 정부 예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35조 달러, 그리고 연간 재정 적자는 약 2조 달러 수준입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부채와 적자, 그리고 국가의 각종 채무가 지난 10년 동안 증가했던 속도와 똑같은 비율로 계속 증가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가정하는 건 매우 보수적인 전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앞으로의 10년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저는 이미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기준, 즉 뉴노멀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부의 지출 행태를 보면 그 뉴노멀을 완전히 인정하고 있다는 게 분명하죠. 즉 코로나 이전처럼 재정적으로나 통화적으로 조심스럽고 절제된 정책 기조는 이제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의 정부는 그 시절보다 훨씬 더 무책임한 지출 구조를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현실을 보면 그들은 재정을 줄일 생각이 없습니다. 적자를 줄이겠다고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반올림 5차 수준의 감소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제 앞으로는 새로운 전쟁들까지 여러 곳에서 동시에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더 많은 땅을 원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전쟁을 꽤 좋아합니다. 한동안 미국은 큰 전쟁을 치르지 않았으니까 이제 다시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의 재정 상황은 훨씬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게 명확합니다. 게다가 여기에 관세 정책과 그 부작용까지 겹치겠죠. 이제 이런 변수들을 모두 반영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테더가 매년 60%씩 성장하면서 그 자금으로 미 재무부 채권을 사들인다고 가정했을 때 분명 채권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게 바로 테더가 미국 정부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식이죠. 즉 테더가 더 많은 국채를 살수록 수익률은 더 떨어지고 미국 정부는 더 낮은 이자로 더 많은 빚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들을 기반으로 10년 뒤를 예측해본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능한 한 가장 낙관적인 가정들로 채워진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도 그 효과는 고작 국가부채를 10년 동안 약 3.5조 달러, 즉 전체의 4.5% 줄이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게 바로 테더가 미국의 공공부채에 미칠 수 있는 가장 긍정적인 영향의 한계치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리날든이 늘 말했던 것처럼 Nothing stops this train. 이 기차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테더조차 이 흐름을 멈출 수 없습니다. 테더는 명목합의 민주주의가 100년 동안 망쳐놓은 시스템을 고칠 수 없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 우리는 인플레이션의 시대, 부채의 시대, 그리고 끝없이 쌓여온 채무의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걸 이제 와서 전 세계의 새로운 호구들, 즉 달러를 떠안아줄 매수자들, 그 엄청난 숫자를 찾아서 해결하겠다고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결국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테더에 대한 새로운 수요, 즉 지금 늘어나고 있는 수요의 상당 부분은 사실은 대체된 수요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건 완전히 새로 생긴 수요가 아니라 원래는 미 재무부 채권을 사야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걸 포기하고 테더를 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즉 어느 나라의 통화가 붕괴하고 그 나라의 사람들이 테더를 쓰기 시작할 때 그건 곧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사줄 수요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서 그건 새로운 수요가 아니라 기존 수요의 이동일 뿐입니다. 설령 그게 전부 새로운 수요라고 가정하더라도 앞서 말한 대로 그중 80%가 미 재무부 채권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결국 미국의 부채 상황에는 별다른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재정 적자는 이미 엄청난 규모로 커져 있고 그 부채와 이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이 흐름이 복지 지출이나 국방 예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죠. 그 말은 곧 이 새로운 수요들이 달러 시스템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엔 너무나 미미하다는 뜻입니다. 결국 피할 수 없는 결말은 다가옵니다. 디폴트, 평가절하, 아니면 평가절하를 통한 사실상의 디폴트, 이 세 가지는 결국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즉 돈을 많이 빌려준 사람들은 결국 자신이 받을 거라고 믿었던 가치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가 바라보기에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테더가 늘어나면 미국 정부의 재정 상태가 일시적으로는 조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향은 결정적이지 않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럼 테더는 어떻게 될까? 테더의 준비요금이 점점 평가절하되고 아니면 채권 자체가 디폴트 위험에 노출된다면 그 결과가 테더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사이페딘 아모스는 결국 테더는 달러를 구원할 존재가 아니라 그냥 달러 체제의 연명장치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더가 매년 60%씩 성장해도 미국의 부채 구조엔 단 5% 남짓의 완화 효과밖에 못 주고 그마저도 이미 커질 대로 커진 재정 적자와 전쟁 비용, 멈출 줄 모르는 복지 지출 앞에선 아주 미세한 먼지 수준일 뿐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 결국 사이페딘 아모스 역시 리날든이 늘 말했던 것처럼 이 기차는 멈추지 않는다. 이 망가진 달러 시스템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결국 끝을 향해 간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100년 넘게 지속된 명목합의 민주주의의 결과 부채와 인플레이션이 쌓이고 쌓인 이 시스템은
이제 와서 아무리 테더를 퍼부어도 절대 고칠 수 없고 늘어나는 부채 증가 열차를 멈출 수 없다는 거죠. 사이페딘 아모스가 말하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테더는 새로운 수요가 아니라 기존의 달러 수요가 옮겨간 것 뿐이고 본질적으로는 같은 게임판 위에 있는 또 하나의 말일 뿐이라는 거죠. 자, 연설 내용이 점점 재밌어지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2부 영상에서는 테더의 진짜 리스크가 미국의 디폴트인 EU와 이러한 리스크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강화되다 보면 결국 테더는 달러 스테이블이 아니라 비트코인 스테이블로 진화하게 되어 있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